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슬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위스크래머 형용사절 1강 그래서 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관계 대명사와 관계 한정사에 관해서 자세히 학습을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관계 부사와 여러 그 관계사의 주요 어법, 문법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관계 부사의 개괄적인 그 개념과 종류에 관해서 꼼꼼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1번 관계 부사의 역할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관계 부사를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결론이 일단 지어져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먼저 제시해드립니다. 뭐냐면 이거죠. 부사와 전치사구는 유사한 놈이야. 같은 놈이야. 다시 뭐라고요? 부사라는 애랑 전치사구는 같은 놈이야 라는 결론이 이미 머릿속에 서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 제가 부사와 전치사구는 같다라는 결론을 지어드리긴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거 한 번 더 빠르게 논리 전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우선 52번이랑 53번 문장부터 먼저 보자고요. 보세요. This is a house. 뭡니까? 이것은 그러한 집이야가 되겠죠. 이것은 그러한 집이야. And 그리고 얘는 등이 접속사. 그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무리가 없긴 한데 여기에서 우선 there를 초점으로 보자 이거죠. there. 여기서 품사는요? 부사죠. 부사 수식어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그러한 집이야. 되나요? 자,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에서라는 건 문맥상 그 집에서가 되는 거 맞지? 그 집에서 I was born. 나는 태어났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53번 바로 가볼게. 봐봐. This. 이것은 그러한 집이야. 여기까지 갔잖아 지금. 됐죠? 여기 또 and가 나온 거. 여기까지 갔죠? 됐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그 집에서. 이해되세요? 다시. 거기에서라고 얘기를 하나 그 집에서라고 얘기를 하나 문맥상 여기 앞에 있는 the house를 가리킬 거 아니냐고. 이해되시죠? 다시. 얘는 지금 품사 뭐라고요? 부사. 얘는 전치사의 그 목적어. 그래서 얘는 전치사구죠. 문맥상 여기 있는 부사와 여기 있는 전치사구는 같다 이겁니다. 이 결론 나왔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사와 전치사구는 같은 수식어 역할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이제는 비로소 관계 부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여기 있는 관계라는 말 보이시죠? 앞전 시간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 그 개념 정리할 때 한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상기시켜 드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관계라는 말을 붙일 때면은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앞에 있는 명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형용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마치 관계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관계부사절이 형용사처럼 형용사인 셈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되나요? 자, 다음에 여기에 이 부사라는 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이 관계부사, 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완성절이 나온다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화살표 문장 있죠?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논리 전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 부분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되셨죠? 자, 우선 여기 갑니다.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러한 집이다. 되셨나요? 이것은 그러한 집이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where이 나왔는데 얘가 관계부사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where절 전체가 앞에 있는 house를 꾸미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그 집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거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where의 기능이 뭐냐면은 위에 and와 there를 합쳐놓은 거구나. 다시 말하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합쳐놓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이 where라는 관계부사가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and는 품사 뭐라고요? 접속사. there는 품사가 뭔데요? 부사. 이 두 개 합쳐놓으면 뭐가 되지? 관계부사.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서 논리 전개를 더 해야 돼. 뭔데요? 여기서 there가 부사고 얘가 전치사 목적어라서 전치사구라면서 맞니? 이랬을 때 이 두 가지는 유사한 거라면서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and there 대신에 where를 쓸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러면 and in the house 대신에 where 쓸 수 있는 거 맞니?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얘랑 얘랑 유사한 거 동일한 거라며. 그럼 and there로 쓰나 and in the house를 쓰나 어차피 앞에 있는 house를 가리키는 건 동일하니까 우리가 and in the house 대신에 where를 써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맞다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 논리를 더 끌어야 돼. 뭔데요? 그러면 where 쓸 거 in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로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다시 얘 부사지. 부사 대신에 전치사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관계 부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수도 있잖아. 어차피 얘가 지금 뭔데요? 전치사 구라며. 아니 부사, 관계 부사도 품사가 부사값이잖아. 부사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부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구의 형식으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정말로 되셔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분석을 해왔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차원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밑에 볼게요. 흔히 한 단어 관계부사는 두 단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가 있다. 왜냐면 부사라는 놈이랑 애초에 전치사구는 유사한 놈이라며. 자극이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관계부사로 쓸 것을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관계대명사의 구조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 얘랑 어떻다? 같은 놈이다. 지금 밑에 보이십니까? 54번. 지금 그 얘기야. where이라는 관계부사와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같다 이거죠. 결론이 이겁니다. 관계부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도 된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where 있죠? 관계부사로 나오는 이 where 곧잘 잘 해석을 하거든. 정말로 익숙해가지고 해석을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요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한다고. 이제부터 이거 정리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종류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앞서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정리할 때도 세로축과 가로축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관계부사도 앞서 있는 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맞추어서 적절한 관계부사를 골라서 적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빠르게 한 번 더 복습시켜드리면 안명사가 장소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는 관계부사 where를 쓰고요. 다음에 시간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는 when을 쓰고 이유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는 why, way.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식이죠.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는 how를 쓴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얘를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지만 믿음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how가 있다라고 의식이 좀 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way 뒤에는 how가 있다라는 느낌이지 how를 쓰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자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 우리가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place, time, reason, way 이렇게 총 4가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얘도 지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 넣어드렸습니다. degree 뜻이 뭡니까? 정도. 이 정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안명사가 어떤 정도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 정도나 뭐 단위도 괜찮고요. 수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안명사가 정도나 단위나 수준의 의미를 들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 많이는 없어. 근데 그럴 때 뒤에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관계부사는 how입니다. 드물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좀 챙겨가 주시고 어찌되었든 저는 5개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드물게 how를 쓴다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세로축에 따라서 그치 우리가 어떤 관계부사를 쓸 것이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제가 앞서 지금 논리 전개 시켜드렸죠. 뭡니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도 바꾸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place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안명사가. 그렇다면 대부분의 전치사 다 쓸 수 있어. 왜냐면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장소의 의미를 다 들고 있죠. 보이십니까? 만만하면은 in, at, on입니다. 여기서 to라는 건 어디로 라는 그 장소의 의미야.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ere 관계부사 대신에 in which, at which, to which, on which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time입니다. 자 시간의 경우에도 역시나 전치사를 통해서 많은 전치사를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in, at, on 보이죠? 얘들 시간을 표현할 때도 흔히 쓰거든요. 그래서 at, in, on 제가 약간 좀 뻘쭘해서 순서만 살짝 바꿔놨어요. 여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챙겨가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뭡니까? during.
우리가 이 time 있죠? 앞명사가 시간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을 때 그때는 during 좀 독자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during 잘 모르시더라고 여러분들이 during which 딱 나오면 이거 뭐지 하시는데 아 이거는 when의 대용어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reason 나왔습니다. 자 reason은요 for which 하나 좀 특히나 여러분 조심해서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for에는요 때문의 뜻이 있잖아. 즉 이유, 원인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for which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ay 같은 경우에는요 in which 보이십니까? 자 다음에 degree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앞명사가 쓰일 때는 여기에 to which 정도 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나름의 저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문법 이론이라 가지고 뭐 저의 독창적인 그것도 웃기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저는 이런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적어놨어요. 알겠죠? 네. 뭐 공신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튼 to which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일 만만한 건 뭡니까? 그치 여기죠. 그냥 우리가 관계부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쓴다 했을 때 만만하면 여러분들 in which 쓰시면 됩니다. 지금 다 포함이 되잖아. 거의 대부분은. 됐죠? 자 그런데 특히나 유념해서 우리가 그 전치사를 암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time인 경우에는 during 좀 기억하자. 그리고 reason인 경우에는 for를 기억하자. 그리고 여기에 degree인 경우에는 to를 좀 기억하자 이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옆으로 넘어오면은 대용어죠. 뭡니까? 얘들 뭘 쓸지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대용어 대수로 다 때려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 간단하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별표 표시를 좀 해둔 것은 그치 잘 안 써요. 여기 앞에 where도 있고 in which, at which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때 대수 쓰냐 뭐 이런 개념이라서 place 같은 경우에는 대수를 잘 안 쓴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관계부사 대신에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즉 두 단어로 바꾸어 적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관계부사를 앞으로 좀 꼼꼼히 보긴 할 건데 특히나 이 여러 관계부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문법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부사를 보았을 때는 얘 관계부사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겠네 라고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 믿음이자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적어드리면 우리가 일단 앞명사는 나와야 돼. 그리고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where, when, 그리고요 why, how가 있을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있는 where, when, why, how 이 관계부사 4인방은요 대용어, 대수로 일제히 바꾸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 동일해요.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는 좀 따로 챙겨가시면 되겠 것 같고 여튼 이런 식으로 where, when, why, how라는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되셨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여기 있는 이 관계부사 또는 그 대용어를 애초에 날리셔도 된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연이어서 주어 동사의 완성절을 쓰셔도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 됐죠?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면 이겁니다. 명사 나오고 지금 WH 관계부사 나온 다음에 뒤따라서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 지금 이거 정리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그치 일제히 이 관계부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부사를 적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쵸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그거 적어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보인다? day 보이죠? 여기서 시간이 보이니까 day, 요일, 시간이잖아. 그 뒤에 when 쓰는 거. 얘 관계부사 맞네. 해주시면 되는데 얘 대신에 뭘 쓰는 거? that을 쓰는 거. 됐죠? 그리고 이 that 자체도 또는 when 관계부사 자체도 뭐 할 수 있다? 날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기 있는 관계부사절은 살려놓되 이렇게 살려놓되 앞에 있는 명사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55번이랑 여기 맨 마지막 화살표 문장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I will never forget the day when we first met 정도가 되는데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냐면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요? 그치. 그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날인데 주어가 동사 했던 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뭡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관계부사 해석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거 잘 보세요.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 돼.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 잊지 않을 것이냐면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거 의문부사 아닙니다. 우리가 의문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문 해석이 나오셔야 돼. 그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다고요. 언제라는 해석, 이게 어울리면 의문부사거든? 근데 얘가 언제라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색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는지를 뭔가 한국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언제라는 해석보다는 그때를 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괜찮잖아.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날을 이라는 앞에 선행사 the day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밑에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 관계부사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부사는 대수로 대체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고 앞서 있는 앞명사를 지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관계부사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그 특징까지 간단히 좀 다뤄보긴 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업 107번 A, B, C가 있는데 자, 굵게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쳐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이십니까? 시티, 이게 장소잖아. 왜요? 도시라는 의미니까 웬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맞아요? 그치? 앞에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앞명사가 쓰여 있을 때는 그치? 관계부사 where를 쓴 게 맞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X고 where로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거고 my sister 누굽니까? 나의 여동생 또는 여자 형제와 나는 주어져 want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은 to visit 바로 그 도시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방문하기를 원한다.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도시냐면은 my grandma was born 뭡니까? 내 할머니께서 태어나셨던 출생하셨던 그 도시에 방문하기를 원한다가 되겠죠. 최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여자 형제와 나는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도시에 근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내 할머니께서 출생하셨던 그 도시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where로 고쳐주신 것이 맞죠. 그 다음 밑에입니다. B번 Spring is the season. 자, season during which 괜찮은 것 같아. 왠지 아시겠어요? 자, season의 의미가 뭘까?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죠. 계절이라는 건 시간 맞지? 되었습니까?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during 쓴다는 거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 말씀 좀 드렸죠.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틀린 게 없어요. 한번 해석해드리면 봄이라는 것은 계절이다. 근데 어떤 계절이냐면 자, 이거 바꾸어 쓸 수 있겠네. 한 단어의 관계부사 when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바로 어떤 계절이냐? The garden,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추해서 다시 한 번 더. 봄이라는 것은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 다음에 C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위치가 지금 적혀 있는데 자, 이거 계속적용법이다. 이건 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튼 여기서 위치가 맞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자, 여기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죠. 뭐 앞에는 당연히 앞명사가 있겠지만은 위치를 쓰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뒤에를 좀 보셔야 돼. 물론 앞에도 봐야겠지만 자, 뒤에를 좀 보면은 그치 뒤에 미완성절이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언뜻 보기에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주어 보이죠? 그런 다음에 be waiting 그러니까 얘 자동사야. 얘 수식어. 완성인데? 완성이에요. 완성이니까 뭘 쓰면 안 된다. 위치를 쓰면은 안 된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앞명사를 딱 봤더니 식당이네. 식당은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는 where가 맞지 않나. 우선 이거 집어넣어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읽어보면은 I went to the restaurant. 나는 뭐 했냐면 갔어. 어디로 갔냐면은 그 레스토랑으로 갔어. 근데 어떤 레스토랑이냐면 지금 제가 계속적 용법 의식하지 않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수식, 제한적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떤 레스토랑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레스토랑. 근데 어떻게 해요? 줄지어서. in line이라는 건 줄지어 정도의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던 레스토랑으로 갔다가 되겠죠. 아무렴 이런 해석이 맞으려면은 결국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꾸며야 되는데 레스토랑에는 장소의 의미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where가 맞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챙겨갈 것은 계속적 용법.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다 다루긴 할 건데 앞명사가 나오고요. 콤마가 찍히고 여기에 편의상 where가 쓰여 있었으니까 where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명사 다음에 콤마 찍고 외워놨다 이겁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는 동사하다. and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콤마를. 그리고 여기 있는 where를요. 앞서서 저희가 대어 다루었잖아. 거기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대어로 풀어서 읽어주신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앞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는 동사하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 식당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는 where가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줄지어서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문제도 다 풀었고요.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Experience is a school where a man learns what a big fool he has been.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행착오. 또는 좀 진부하게도 이런 말도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행동을 해보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아닌가? 라면서 우리가 뭐가 쌓이기 시작하냐면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는 학습을 한다. 일단 이 정도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봐봐. 경험이라는 것은 이다. 뭐냐면은 학교이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뭘 하니? 학교에서는 배우죠. 예, 배우다. 예, learn입니다. learn. 됐죠? 일종의 여기 있는 경험이라는 건 학교와도 같죠? 학교에서는 우리가 뭔가의 내용들, 지식들을 배울 수 있듯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배우지 않겠느냐고. 자, 여기에서 학교는 장소의 의미니까 where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man 뭡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학교이더라. 이런 말이죠. 어떤 학교냐? 한 사람이 learns,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을 배울 수 있냐? What a big fool he has been. 나왔는데 얘는 감탄의 어순입니다. 한 번만 좀 간단히 적어드리면 what a 또는 on도 괜찮아요. 다음에 형용사, 명사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적어두세요. 이렇게. what a 형명 주어 동사거든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 이가 다음에 여기에 와러 있죠? 이 와러를 한 번에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냐면 얼마나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주어 이가 얼마나 형용사 명사인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비동사가 맞아요. 비동사가 자주 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이가 얼마나 형용사 명사인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주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크나큰 여기서는 바보라고 해석할게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크나큰 바보였는지를 아는 학교이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경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학교인데 바로 거기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배우는 학교이죠. 바로 무엇을 배우니? 그치? 얼마나 크나큰 바보였는가?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바보였고 지금도 그런가를 이 전체가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죠. 그것을 배우게 되는 일종의 학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와 이게 이런 거였네? 나 왜 진작 몰랐을까? 나 진짜 바보였구나. 라는 걸 깨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막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존재할지도 모르는 여러 방법들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거 바보였구나. 왜 진작 이거 몰랐을까? 하면서 깨우치게 되죠. 바로 그것이 경험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경험이라는 것은 학교인데 바로 거기에서 한 사람은 배울 수 있어. 바로 그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던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다. 됐죠? 여기에 이제 조시 빌링스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작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